킹 오브 더 힐. 진짜 최고의 만화야. 내가 말했지?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정말 대단한 부활을 했지. 이제 왕이 돌아온 지금 텍사스 알렌 주민들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이것은 킹 오브 더 힐의 모든 캐릭터를 선에서 아까지 정리한 거야. 스포일러 얘기하는 거야, 맨. 알지? 경고는 했잖아, 맨. 너랑 이상한 거 해보고 싶어. 이 카테고리는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프로판처럼 선한 인물들을 위한 거야. 이 캐릭터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캐릭터라서 약간의 최신 편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에 새로 등장한 캐릭터 중 한 명인 바비의 수셰프 에밀리오에게 선함의 금메달을 주려고 해. 바비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셰프가 되겠다는 꿈을 따라가고 있으니 당연히 그를 도와줄 좋은 직원들이 필요하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인물은 에밀리오야. 그는 금 같은 마음을 가진 온순한 거인이야. 그는 바비의 오른팔로, 바비가 일꾼이자 친구로서 의지하는 사람이다. 소스틱 부족 사태부터 문화 전유 논란, 심지어 어색한 전 여자친구와의 만남까지 모든 일을 바비와 함께 겪었지. 어느 에피소드에서 바비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에밀리오가 그를 격려해줘. 지금까지 함께 일한 셰프 중에서 바비가 단연코 가장 진실되고 재능 있는 셰프라고 말해주지. 에밀리오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는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충직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 필요할 때 성실한 직원이자 공감하는 경청자 역할도 한다. 에밀리오 다음으로 오리지널 시즌에서 가장 선한 캐릭터로 뽑힌 인물이 있어. 이번엔 바비가 아니야. 루엔 플래터가 근소한 차이로 선함 은메달을 받았어. 루엔은 정말 완전한 천사 같은 사람이야. 에밀리오처럼 그녀는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좋은 면을 믿는다. 바비처럼 그녀는 행크와 대조되는 역할을 하며 주변 모든 사람들의 좋은 점을 진심으로 믿고 뭐든지 시도해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학대받은 어린 시절과 정신적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니 호퍼 목사처럼 나쁜 영향에 휘둘릴 때도 있지만 그가 할로윈이 사탄 숭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녀를 설득했을 때처럼 결국에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 종종 에피소드의 갈등을 친절로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기도 해. 힐 가족이 담배 중독을 극복하도록 강요하든 끔찍한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각각 두 번째 기회를 주려 하든 루에는 이 작품에서 가장 순수하게 선한 성격을 가진 인물 중 한 명이야. 그녀가 금메달을 못 따는 건 다소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럭키를 질투하게 하려고 15살 소년을 프롬에 데려간 것처럼. 아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한 인물은 모두가 좋아하는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소년 바비 힐이야. 미안, 내 말은 소년이 아니라 남자지. 시즌 14에서 바비는 21살이고 스스로 존경받을 삶을 살고 있어. 그는 독일 일본식 스시 레스토랑 수석 셰프로서 댈러스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좋은 상사야.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바비는 여전히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가졌으며 자신의 따뜻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 어릴 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예를 들어 반경 50마일 내 남자들을 급소차기로 괴롭히기도 했다. 아빠, 당신이 방심했잖아요. 바비는 기사도 정신이 있고 마음씨 착한 청년으로 자랐으며 리부트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코니와 조셉의 좋은 친구입니다. 코니가 이번 중 바비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싶다고 하자 바비는 그녀가 진통제 영향이라며 대화만 하자고 해요. 바비가 아직도 코니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가 이렇게 자제하는 건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심으로. 만약 조셉이었다면 금방 무너졌을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는 여전히 부모님께 변함없이 다정하게 대해요. 그는 패기가 MRI에서 공황 발작을 겪을 때 곁에 있으면 멈춘다는 걸 알고 그녀와 함께 가줄 뿐 아니라 그녀의 유리로 메뉴에 새 섹션도 추가해요.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던 손님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자 바비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 때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게 돼요. 우리는 행크와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지만 그 소년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견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바비가 시리즈 내내 변함없이 음식을 사랑한 점은 대식가 메달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비가 트윈키를 볼로냐 햄으로 감싸 오렌지 주스에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그리고 내가 진짜고 말하는데 다음은 붐하워의 얘기야. 한 번이 아니라 100번 넘게 말했어. 붐하워는 진짜 좋은 녀석이야. 항상 그렇다고 말이지. 이웃들을 항상 챙기고 그런 사람이야. 있잖아, 시즌 14 때 여자친구가 생겼거든. 그 꼬마에겐 새아빠 같은 존재가 됐지. 붐하워는 성인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말이 나온 김에 이번 시즌의 붐하워 여자친구의 아들인 루크 주니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자. 루크 주니어는 붐하워를 존경하며 닮고 싶어해. 물론 루크 주니어는 실패하고 있어. 붐하워가 축구를 절대 하지 않을 거란 걸 잘 알면서도 말이야. 그래도 이 녀석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루크 주니어는 꽤 괜찮아 보여. 전형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아이야. 무알콜 음료를 마시는 건
나한텐 새로운 증상이야. 자,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언덕의 왕 행크 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시리즈에서 예상하듯 행크는 시즌 14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렇다고 완전히 변하지 않은 건 아니야. 여전히 단순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프로판을 좋아하지만 행크는 변화하는 세상에 계속 적응하고 있어. 하지만 그는 변화에 존중과 진실성으로 대응하며 사회의 주요 문제에 이성적으로 목소리를 내. No Hank Left Behind 에피소드에서 그는 이복 동생 굿 행크를 곁에서 챙기며 알파 남성 부트캠프에 데려가 그곳 남자들의 여성 혐오 발언에 맞서 싸운다. 행크는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그게 조카를 괴롭히는 비열한 골퍼들이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들을 거의 죽을 뻔하게 한 일이든 그는 심지어 어머니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학대적인 아버지에게도 맞섰어. 이런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용기와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지. 그렇다면 왜 행크가 순위에서 더 높지 않은 걸까? 간단히 말해서 그는 항상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기 때문이야. 사실 누구나 그렇듯 행크도 가끔 멍청할 때가 있어. 물론 자주는 아니지만 최악일 때의 행크는 바비에게 좀 엄격하고 패기의 엉뚱한 행동을 지나치게 감싸주곤 해. 두 경우 모두 사랑에서 비롯됐어. 그의 대가족이나 이웃이 공경에 처해도 항상 동면 성향도 마찬가지야. 리바이벌에서는 행크가 주변의 어떤 변화에도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는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줘. 그는 보통 좋은 의도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도 뭔가를 배우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게 돼. 잠깐, 행크의 소중한 강아지 레이디버드 이야기를 해보자. 레이디버드는 원래도 나이가 많았고 8년이 지난 지금 시즌에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그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레이디버드는 정말 착한 강아지였고 우리 모두 그녀가 없어서 아쉬워. 행크가 온다. 화제 바꾸자. 안녕 행크. 우리 부탄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정말 못된 가스지, 맞지? 좋아. 이제 그의 이웃인 코니로 넘어가자. 엄한 부모님 밑에서 지내던 칸 주니어는 대학을 부모님 곁을 떠날 기회로 여겼지. 보비가 그녀의 합의된 비독점 관계에 보인 표정은 우리 관객 모두의 반응과 거의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공개되기 전에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도 한다고 해. 코니도 보비와 다시 연락하게 되어 매우 기뻐해. 둘이 더 자주 어울릴 수 있게 보비를 자기 친구와 이어주려 하기도 해. 둘의 썸은 계속 흥미롭고 온라인에선 둘을 응원하거나 보비가 더 당당해져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어. 로저, 부다, 색, 엔리케, 조잭, 도나 등 믿음직한 직원들이 있다. 이 4명을 함께 묶어서 순위를 매긴 이유는 이들이 서로 비슷한 분량의 등장 시간과 캐릭터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많지는 않지만 이 4명 모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며 자신의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 만약 이들을 개별적으로 순위를 매겨야 한다면 로저가 가장 많은 성장과 성숙함을 보여줬으니 1위야. 그 다음은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준 엔니케지만 희애 가족에게 너무 집착하는 면 때문에 점수를 좀 깎였어. 조잭은 그냥 조잭답게 거기 있고 마지막으로 도나는 마이스페이스 에피소드만 빼면 대체로 친절한 편이야. 안타깝게도 그 에피소드도 평가에 포함돼서 도나가 점수를 많이 잃어. 반면 좋은 쪽 하위권에는 행크의 어머니 틸리 힐이 있어. 틸리는 행크의 엄마라는 점에서 시작하고 끝나. 코튼처럼 그녀가 의미 있는 역할이 그것뿐이라는 말은 아니야. 내 말은 그녀가 시리즈 전체를 통해서 많은 캐릭터 발전을 보여주진 않는다는 거야. 그녀는 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엄마이고 전반적으로 예의 바른 숙녀야. 물론 때로는 자신을 위해 맞서야 할 때를 모를 정도로 말이지. 이건 아마도 그녀가 코튼에게서 받은 학대 때문일 거야. 그로 인해 그녀는 종종 유리인형 수집 같은 취미에 빠져 자신을 잃곤 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을 소홀히 하기도 했지. 그래도 그녀가 행크 부모님 중 더 나았어. 물론 큰 기준은 아니지만 행크는 잘 자랐지. 그리고 코튼이 그 공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건 확실하니까 틸리가 그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다음은 카렌 스트루프 목사님이야. 시리즈 대부분에서 알랜드 제1강리교회의 목사로 나오지. 스트루프는 의도는 좋지만 외로운 여성이지. 그녀는 빌 등에게 연민과 존중을 보여줘서 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연인이야. 그녀는 코튼이 교회를 불태웠다고 잘못 고백했을 때도 공동체가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코튼이 과거에 성차별적이었고 성격도 좋지 않았지만 그녀가 용서하려 했으니 그 점이 높이 평가될 만해. 루엔의 그다지 나은 편은 아닌 연인 럭키가 다음이야. 럭키는 흥미로운 인물이야. 솔직히 좀 게으르긴 하지만 럭키는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럭키는 직장보다 PP 합의금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할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뭐든 할 각오를 분명히 보여줬어. 럭키는 검정고시를 따기 전 루엔과 결혼을 거부하고 바비가 콘서트 줄을 서기 위해 학교를 빠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등 게으름보다 명예를 우선시하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 럭키가 루엔과 아기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 분명히 할 거라 생각해. 그래서 그는 좋은 사람이고 나태함 메달도 못 받을 거야. 이 사람은 시즌 14에서 바비의 잠시 사귄 여자친구 윌로야. 짧게 산이라는 뜻은 아니야. 윌로는 살아있고 몇 에피소드 만에 차였어. 윌로가 결코 성인은 아니고 시즌 14가 끝날 무렵엔 약간 미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잘못된 판단과 실수만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야, 그거 운이 맞았네. 윌로는 좀 강압적인 면이 있어서 보비의 가족과의 경계도 자주 넘고 보비가 행쿠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 불쑥 끼어들기도 해. 하지만 그녀는 진심으로 친절하고 공감 능력도 뛰어나서 보비가 아버지와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으로 많은 위로를 해주고 전반적으로도 좋은 사람처럼 보여. 그녀는 아버지 전상사의 책상에 대병을 본 적이 있고 그를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책임자로 비난하며 뒤틀린 사랑과 정의감을 드러냈다. 이런 행동은 그녀가 약간 미쳤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보비는 아직 신장이 둘 다 멀쩡하게 남아있어. 그걸 보면 그녀가 이별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만큼은 안정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좋은 부류를 마무리하는 인물은 보비의 절친 조셉 그리블이야. 조셉은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가 참견이 많고 의심이 많아도 중요한 순간엔 조셉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 조셉은 또 한없이 순진하기도 해. 이 점도 그의 아버지와 닮았지. 하지만 우리는 조셉이 데일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의 아버지가 평소에 하는 행동과는 다르게 말이야. 조셉은 국내 테러를 저지르거나 이웃재산을 해치거나 아이들에게 판다를 쏘라고 하지 않아. 조셉은 항상 친절하고 선의로 행동해. 패기가 바비의 아파트에 머물 때 연필 싸움을 하거나 바비에게 엉뚱하지만 선의의 연애 조언을 해줄 때도 그래. 조셉이 더 높은 순위에 못 오른 건 그가 욕망센터 메달을 받는 이유와 같아. 조셉은 가끔 성적으로 안달난 10대고 때로는 바람둥이다. 바비의 케이터링 행사에서 애엄마들에게 들이대거나 코니 엄마가 상처를 돌봐주는 동안 키스하려고 하기도 한다. 조셉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바비가 필요할 때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지만 그의 더 변태적인 성향 때문에 좋은 쪽에서도 낮은 순위에 머물러. 이제 도덕적으로 애매한 캐릭터로 넘어갈 시간이야. 여기가 바로 회색지대야. 감았지? 자, 그럼 또 뭐게? 버클리가 다음이야. 버클리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어. 그는 처음 몇 에피소드에만 루엔에 다시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남자친구로 등장하지. 그의 거의 감정 없는 성격과 진짜 야망이 없는 모습 때문에 그는 게으름 부문 정중앙 자리를 차지하게 돼. 루엔은 그가 계속 자신을 무시하고 실망시켜서 자주 그를 차버려. 만약 루엔이 관대한 천사가 아니었다면 그는 프로판 폭발 전 이미 그녀를 잃었을 거야. 그의 게으름은 그가 실수로 메갈로마트를 폭발시키는데 한몫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 그래서 그는 점수를 좀 잃게 돼. 하지만 그의 천사는 루엔을 찾아가 그녀가 그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어. 그건 정말 다정한 행동이었고 그의 무관심 아래에는 진심으로 신경 쓰는 착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 증명했지. 다음으로 청 맨지오니를 올리는 건 정말 기분이 좋아. 주로 그가 메갈로마트의 공식 홍보대사이기 때문이야. 킹 오브 더 힐에서 척 맨지오니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다양한 행사에 나타나 연주해. 늘 Feels So Good을 연주하는데 때론 부적절하게 느껴지기도 해. 하지만 척 맨지오니를 부를 돈을 냈다면 당연히 척 맨지오니 공연을 보게 되지. 다른 사람들은 척 맨지오니를 위해 돈을 지불할지 몰라도 정작 그는 자신의 계약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어. 메갈로마트와의 계약으로 그는 매년 약 400번의 매장 오픈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해. 자신의 시간이 거의 없어. 메갈로마트에서 살면서 보안 카메라 선을 씹어서 자신이 들키지 않게 하는 건 확실히 이상하지만 그의 경우에는 밤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라.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빌 도트리브를 회색지대에 두기로 했어. 빌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 아니야. 빌은 한심하고 자신을 싫어하지만 슬럼프마다 친구들에게 의지해도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야. 어느 에피소드에서 빌은 매우 취했지만 행크와 친구들이 군대 포병 훈련 기지에서 탈출하도록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려 했어. 그는 이 시리즈에서 동네 산타 역할을 하거나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극심한 더위 속에 서 있는 등 많은 친절한 행동을 해. 분명한 건 빌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가 여성을, 특히 패기를 대상화하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아. 예를 들어
그녀의 버린 깁스를 훔치거나 행크가 없을 때 그녀에게 접근하려 한 것 등이 있어. 빌은 행크와의 우정보다 패기에 대한 욕망이 더 크고 스파게티와 미트볼 한 가닥 때문에라도 행크를 배신할 게 확실해. 시즌 14 한 에피소드에서 빌은 패기와 결혼했다고 거짓말하며 흑인 이발소 사람들과 친해져. 그는 행크를 자신을 행크로 묘사하는데 솔직히 행크에게 꽤 모욕적이야. 이 일로 빌은 지금까지 중 가장 한심한 질투의 죄인 메달을 받을 거야. 우리는 빌이 겪는 우울증, 이혼, 외로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의 자기 혐오는 그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때로는 꽤 심각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 나 좀 자기 관리를 놓았을지도 몰라. 거기에 책임 회피 성향까지 더해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어도 완전히 영웅적이지 못하게 하는 반점이 충분히 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그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빌은 항상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남자야. 스튜어트 들리는 다음이야. 그는 정말 솔직해. 내가 네 바지를 벗겼어. 하지만 그는 동맹이기도 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의 치킨이 이 쇼의 주인공이야. 이름과 달리 그 탱크는 거의 도덕적으로 회색지대인 행크 같아. 적어도 지금은 그래. 그가 8년 만에 아기에서 10대로 변한 건 모르겠지만 GH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게 있어. 커튼의 여성 혐오와 디디의 완전한 양육 능력 부족이 합쳐져서 GH는 꽤나 불쾌한 10대로 자랐어. GH는 나쁜 영향에 빠져서 여자들이 자기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믿게 되고 있어. 행크가 GH를 잘 이끌고 있어 다행이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도 GH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 해. 코튼이 가장 두려워하던 GH가 행크처럼 여자들을 존중하는 남자가 되어버릴까봐 걱정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군요, 영감님. 행크의 이웃 중 첫 번째 여성인 민이 다음 차례입니다. 민의 성격은 칸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참을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코니에게 좋은 부모이고 대체로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라는 칸의 좋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칸의 나쁜 성격, 예를 들어 오만함이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향 같은 점도 조금 덜 심한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패기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민은 평소에 패기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주 깎아내립니다. 그녀도 칸처럼 욕심 많고 지위 상승을 원하지만 칸만큼 극단적이진 않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데일 총기 동호회에 가입해 스케이트 사격 대회로 나인 리버스 컨트리 클럽 입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평판에 타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자들이 침입했을 때 그들을 자신의 손님이라고 주장해서 그들이 체포당하는 것을 막고 고급 스케이트 사격장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녀가 조셉에게 뽀뽀를 당했을 때도 침착하게 대처해 우리는 그녀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칸을 민보다 훨씬 낮게 평가할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그 예상은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가 민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건 확실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남자는 냉혹한 출세지향주의자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발 꽂고 올라설 사람이죠. 하지만 칸은 권력과 지위를 갈망하면서도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편안한 삶을 바랍니다. 칸은 항상 코니를 위해 힘써줍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칸은 코니가 바비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 자살을 생각한다고 의심하며 바비와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칸이 평소 엄격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일은 큰 선행으로 딸을 사회적 지위보다 더 사랑함을 보여줍니다. 이웃을 깔보는 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지만요. 안타깝게도 그는 새로운 시즌에서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고 솔직히 말해서 성우 교체가 별로였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칸이 공식적으로 이혼하고 자신의 차고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와 민이 나인 리버스 컨트리 클럽 회원이 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기념일 파티를 여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촌스러운 이웃들의 친절을 받아들이는데 항상처럼 망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나 완전히 나쁜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그냥 좀 재수없는 사람이지만 놀랍게도 다면적인 인물로 조울증이라는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으로 주인공 4명 중 마지막 멤버인 데일 그리블이 있습니다. 언제쯤 내 차례가 올까 궁금했어요. 데일은 목소리가 변했을지 몰라도 그의 황당함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가 모든 것을 편집증적으로 관찰했지만 아내의 오랜 외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이러니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순진함으로 그는 다윈 센터 메달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데일이 외도를 알았다는 건 공식 설정이 아닌 이론입니다. 만약 데일이 정말 알았다면 존을 아들로부터 떼어놓는 것보다 더 심한 일을 했을 겁니다. 데일은 미치긴 했지만 조셉을 존 레드콘을 괴롭히려 데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이유일 순 있죠. 그는 조셉을 아들처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영화관에서 간식 사라고 용돈을 더 주는 것부터 조셉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힘이 세더라도 함께 레슬링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 그리고 시즌 13에서 자유인으로서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시간까지도 조셉에게 너무 일찍 순결을 잃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것까지 데일은 진심으로 조셉을 아낍니다. 베일은 명성을 위협하는 행동도 하지만 인기 많은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아들에게 판다를 죽이게 하려 했던 것처럼 여러 번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행크에게 하는 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집 아래를 무너뜨리게 하거나 단수나 마기로 그의 잔디밭을 망치는 등 여러 가지를 저질렀죠. 그래도 데일은 늘 다시 일어서며 해충 구제업에도 진지하게 임합니다. 의심스러운 방법이었지만 시즌 14에서 바비의 쥐 문제도 도왔습니다. 데일이 어떤 에피소드에서 도움이 될지, 골칫거리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웅도 악당도 아닌 인물입니다. 그는 일관성 없는 도덕 기준으로 살아가려는 괴짜일 뿐입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충실하지만 때로는 정말로 미치고 무자비하기도 해서 회색지대에 딱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연속 그녀의 학교에서 올해의 대체 교사상을 받은 패기 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존심이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패기 힐은 시리즈에서 도덕성이 가장 크게 변한 인물일 것입니다. 초기 시즌에서는 패기 힐이 힐 가족의 이성적인 목소리로 합리적이고 친절하지만 때때로 다소 수동공격적인 면모를 보이는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패기는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후 보는 사람에 따라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자기애가 강한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약간 덜 견딜 수 없는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동시에 이 쇼에서 가장 웃긴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패기 힐은 그녀의 자만심 때문에 꽤 끔찍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 중 하나는 바비가 요리를 더 잘한다는 이유로 질투심에 바비가 직접 만든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를 훔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럭키가 루엔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일부러 GED 시험 내용을 잘못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기 힐은 자기애가 지나치지만 이런 경우처럼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장 나쁜 행동조차도 보통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행크를 위해 앞장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비 고즈 너츠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바비를 되레 괴롭혀 행크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커튼이 죽기 전 그녀는 그에게 따끔하게 말하고 그의 마지막 말을 행크에게 거짓으로 전합니다. 코튼이 아들을 사랑했다고 행크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애매하지만 패기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나쁜 사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코니도 리부트에서 패기와 대화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애가 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이자 아내, 이웃입니다. 그녀는 가끔 실수로 겨자 가스로 마을 전체를 중독시킬 뻔하지만 항상 자신의 실수를 수습합니다. 결국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스 교장 선생님은 이 시리즈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는 기억에 남을 만큼 나쁜 교장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학생들을 잘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악의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그는 그냥 무능하고 좀 불쌍한 사람이라서 복도 감시원인 에밀리가 때로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가끔 분장하는 불량배 캐릭터 클라크 피터스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정 에피소드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 저 머리 스타일 도대체 뭐죠? 불량배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저런 걸 머리에 이고도 불량배 짓을 할 배짱이 있다니. 솔직히 이 친구는 그 죄만으로도 나쁜 쪽에 들어가야 하지만 가끔은 친근하게 굴기도 하니까 조금은 봐주겠습니다. 트위그보이 말을 인용하진 않지만 그를 그레이존에 배치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사회복지사 트위그보이는 종종 일을 직접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는 파일럿에서 힐 가족을 괴롭히고 평범한 가족 다툼으로 바비의 양육권을 빼앗을 뻔했으며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법을 악용하는 마약 중독자를 스트링랜드 프로판에 남기도록 행크를 강요합니다. 트위그보이가 자신이 취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태도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게 봐도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뿐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를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디 힐은 행크의 유치원 동창이자 노년의 참전 용사인 행크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디가 코튼 같은 형편없는 남자에게 빠진 것도 슬프지만 그녀가 부모로서 실패한 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녀는 GH를 유아 시절 돌보는 모든 부담을 자기가 12살 소년이라고 거듭 말하는 바비에게 떠넘겼을 뿐만 아니라 시즌 14에 이르러서도 그녀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모로서 노력하는 대신 여름에 몇 주 동안 GH를 행크에게 맡겨
긍정적인 남성 롤모델을 제공하려 합니다. 기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심한 엄마입니다. 대신 그녀가 오늘의 마지막 부문에서 아깝게 탈락했다고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나쁜 쪽, 악한 쪽으로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지옥이 펼쳐질 겁니다. 존 레드콘을 나쁜 부문 상위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답답하고 웃긴 서브플롯 중 하나인 낸시와의 불륜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레드콘이 낸시만큼 불륜 책임은 없지만 때로는 더 나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작 시즌의 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낸시와의 관계가 끝난 지 오래된 후에도 다시 불륜을 시도하려 했고 처음에는 데이를 진정한 친구로 여겨 그만뒀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정 파괴라는 자신의 습관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까지 배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일했고 나뭇가지에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그렇긴 해도 거짓말장이 악당이 아닐 때는 존이 좋은 일도 하긴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건전한 노래를 연주한다고 그의 잘못이 모두 사라지진 않지만 그의 마음에 친절함이 있음을 보여주니 그를 더 낮게 보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쿤은 도덕적인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공감하게 만드는 많은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녹색 먼지로 가득한 오래된 뼈를 가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크의 친구 케일럽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케일럽의 행동을 전적으로 케일럽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습니다. 중년 남성을 괴롭히는 걸 네가 좋아서 그런 거야 라며 변명하는 부모 밑에선 더 나은 습관을 기르기 어렵죠. 8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여전히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아마 지금은 좀 누그러졌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를 봤던 그 한 에피소드에서는 정말 짜증났어요. 먼저 지미 미치오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죠. 첫째, 그는 보스입니다. 지미, 당신이 보스예요. 내가 보스야. 둘째, 그는 그렇게 좋은 보스가 아니야. 뭐 지미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좀 봐줘야지. 하지만 그가 주변 사람들을 학대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경향은 용서받을 수 없어. 매표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바비가 위치 아래에서 일하자 그는 바비 월급을 거의 다 빼앗고 더 빠르다는 이유로 분주한 경주 트랙을 건너 음료를 가져오라 시킨다. 검장군은 킹 오브 더 힐의 많은 끔찍한 부모 중 하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로서의 모습이 그나마 그의 가장 나은 점이야. 그는 민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는 아버지 같고 여행 후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가져온다. 안타깝게도 그는 칸에게는 완전히 못된 사람이라 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아. 결국 검장군이 칸이 진심으로 좋아했고 잘하던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조차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버렸다. 검장군은 딸을 사랑했지만 칸에게 한 행동은 용서할 수 없어. 민을 더 사랑했을 뿐 칸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야. 바비의 괴롭힘 상대이자 연적이었던 바보로 변했다. 연적이기도 했지. 쉐인 와사나송이 다음이야. 나인 리버스 컨트리 클럽 최고위 회원의 아들이라 칸이 코니가 그를 좋아하길 바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 코니에게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다. 체인은 코니를 윤리적 비독점 관계에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 체인의 정의에 따르면 이 관계 방식은 그가 감정이나 실제 관계 같은 바보 같은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누구든 데려올 수 있다는 뜻이었지. 그는 네포 베이비로 주변 사람을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며 바비가 진심으로 배려해도 계속 바비를 깎아내린다. 우리는 그 책임의 대부분이 테드 와사나송에게 있다고 생각해. 테드 부부는 칸과 민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심각해. 칸과 민이 단순히 더 편한 삶을 바란다면 테드는 이미 정상에 오른 위선자야. 그는 하루 종일 남을 깎아내리고 약자를 이용하며 자신에게 이익이나 쾌락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 거만한 돈벌레가 되는 것도 이미 나쁜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잘난 척까지 하는 건 더 최악이야. 테드는 기본적으로 칸의 좋은 점을 모두 뺀 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는 완전히 우리의 나쁜 부류에 속하지. 다음은 우리가 너무 높게도 너무 낮게도 평가하는 것 같은 인물, 코튼 힐이야. 코튼은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로 정강이를 잃었어. 하지만 그만큼 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최악의 거래는 아니었지. 코튼이 자신이 죽인 사람 수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그 외의 모든 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래. 코튼은 여성들을 끔찍하게 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아마 샤생아도 여기저기 있을 거야.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끔찍한 정서적 학대를 했어. 둘째 아들의 이름을 끝 행크로 지어 첫째 아들 행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드러냈지. 코튼이 행크를 대하는 건 전혀 용서할 수 없어. 그가 행크에게 진심으로 인정한 건 행크가 바비를 낳았으니 자신보다 더 나은 아버지란 점뿐이었어. 솔직히 말해서 코튼이 자기 아들에게 품고 있는 순수한 지무의 양을 보면 분노센터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렇다고 코튼이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야. 대부분 많이 나쁘긴 하지만 동정할 만한 정도 있어. 한 에피소드에서 전쟁 중 일본인들에게 했던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에피소드에서 패기가 스카이다이빙 사고 후 걷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고, 여러 에피소드에서 바비를 진심으로 사랑함을 증명해. 코트는 대체로 바비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만 때때로 바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가장 대표적인 예는 루테피스크의 복수 에피소드에서 코튼이 행크의 교회 방화제를 뒤집어 쓴 일이야. 사실은 바비의 실수였어. 야샤 커판민 얘기도 했었나? 다음은 낸시 힉스 그립을 차례야. 낸시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게 아쉬워. 사실 따지고 보면 낸시는 코튼보다 만회할 만한 점이 훨씬 많아. 낸시는 조셉에겐 좋은 엄마, 패기와 민에겐 좋은 친구야. 법도 잘 지키는 시민이지. 시리즈 후반부에는 낸시가 존 레드콘과의 불륜도 그만두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그게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수년간 죄책감도 거의 없이 남편을 두고 바람핀 일을 제쳐두고 보더라도, 물론 그걸 진짜로 제쳐두는 건 아니지만 낸시는 여전히 우리 순위에서 낮은 위치에 머무르게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새 시즌에서 존 레드콘은 자신과 낸시가 아직 잠자리를 함께하고 있다고 강하게 암시하는 대사를 한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와 그런 관계였다고 말한다. 난 꽤 오랫동안 낸시랑 자고 있었어. 최선의 상황이어도 존이 새 간식을 낸시에게 줬을 뿐이고, 낸시는 여전히 내목하고 권력에 굶주린 여자야. 낸시는 낸시의 댈러스 진출 뒤에서 댈러스 뉴스 앵커 제안을 받고 곧바로 공동 앵커들을 몰아내 혼자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데일의 엉뚱한 행동이 그녀를 견제해주지 않으면 낸시는 불성실한 아내에서 거의 슈퍼빌런으로 변했다. 이제 테드가 나인 리버스의 사기를 거절한 건 아프지만 시리즈에서 더 아픈 거절이 있었어. 레노어, 낸시에 대해 뭐라고 해도 좋아. 진심으로. 난 말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레노어만큼 끔찍하진 않아. 그녀가 비를 망쳐놓은 것만 봐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레노어에 대한 정보와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돼. 결혼한 지 불과 2주 만에 빌에게 바람 피우고 다시 만났을 때도 언어 폭력을 일삼는 등 레노어는 좋은 점이 전혀 없어. 이제 목록의 마지막, 완전히 새로운 인물 엘리 세륙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야. 그는 GH의 화려한 복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단발성 악당으로 사실상 앤드류 테이트를 패러디해. 그는 알파 남성 부트캠프를 운영하며 GH가 받은 인상만 봐도 상처받고 약한 남성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이 분명해.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취약한 남성들에게서 돈을 빼앗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자들라고 믿게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빠. 네 사업 자금을 처음부터 네 엄마가 된 걸 알면서도 여성들에게 그렇게 뻔뻔하고 비열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상상돼? 뭐야 이게? 우리 최하위 3위 바로 위에 랭크된 사람은 MF 파더턴이야. 파더턴 연료회사는 버크 스트링랜드의 크러스티 크랩보다 거의 1000버킷 같지만 가끔 실제로 장사가 된다는 점이 다르다. 파더턴은 버크와 달리 자신의 부정직한 사업 수법을 대놓고 사용하곤 해. 악당 동메달을 차지한 사람은 데비 그런드로 버크의 가장 불쾌한 스토리라인 중 하나에서 등장하는 적이야. 네가 너무 끔찍한 사람이라서 버크조차 덜 나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악당으로서 정말 대단한 경지에 오른 거야. 데비 그런드는 유혹적인 여성으로 그녀의 인생 목표는 그 순간 자신의 상사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거야. 그녀가 데비 그런드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 건 진심이야. 행크가 거절하자 데비는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버크 부부 살인죄를 행크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을 세운다. 이제 두 번째로 사악한 인물로 넘어가 볼게. 파더튼이 더 노골적으로 비열하지만 벅 스트링랜드는 부패를 은밀히 숨겨서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어. 성실하고 근면한 사업가인 척하지만 벅은 바람둥이에 음탕하고 교활하며 비열한 인간이야. 그는 직원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면서도 보답은 거의 하지 않아. 그 대표적인 예가 행크야. 행크는 사실상 벅을 위해 스트링랜드 프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벅은 여러 번 그를 속이고 심지어 한 번은 살인 누명을 씌우려고까지 했어. 하지만 그는 상사로서도 충분히 나쁘지만 그의 사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아. 그는 아내를 자주 속이고 주로 직장 내 젊은 여성들과 바람을 피워 그는 토박 사기에 바비를 끌어들여 위험에 빠뜨리고 거의 버리다시피 했고 루엔을 이용하려고 거듭난 기독교인인 척을 했으며 14시즌에서는 둠하워의 멧돼지 사냥 사업이 나쁜 투자라고 행크에게 거짓말했다. 이 모든 건 버키 처음부터 그 사업에 끼어들려던 것 때문이야.
그의 일관된 이기심은 탐욕의 중심 메달을 안겨줬어. 하지만 바키의 순위가 낮은 이유는 데비가 총에 맞는 에피소드에서 바키에 행크에게 증거를 심어 살인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기 때문이야. 자기와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그런 끔찍한 방식으로 배신한다는 건 바크를 신급 쓰레기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우리가 바크보다 더 나쁜 캐릭터 2명 언급한 거 기억나? 맞아, 정정할게. 사실 3명이야. 마지막 항목에 2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래. 우리는 리엔과 호이트 플래터에게 악당 금메달을 공동 수여할 거야. 우리가 루엔을 순위에서 높게 평가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완전한 사이코패스 부모에게서 태어나 살아남았기 때문이야. 리엔은 극심한 알코올 중독자이고 호이트는 무자비한 사기꾼이야. 둘 다 각기 다른 시기에 딸의 인생에 다시 끼어들려고 했지만 스포일러지만 둘 다 사과하거나 자신의 죄를 석죄하려고 온 건 아니었어. 리엔은 루엔을 딸보다 자매처럼 대하며 루엔과 보내는 시간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녀는 다시 술에 빠졌고 그 결과 처음에 감옥에 가게 만든 폭력적이고 정신 나간 모습으로 되돌아갔지. 모두가 파티를 환영했어. 그 결과 그녀는 버클리와 패기를 살해하려고 했고 루엔을 자신의 여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지. 리엔의 망상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호이트도 배반 다르지 않아. 물론 그는 리엔에게 찔린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범 시민이라는 뜻은 아니지. 그는 사이가 멀어진 자기 딸의 돈을 뜯어내고 자신이 저지른 강도죄를 럭키에게 떠넘기도록 죄책감을 준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약물 남용을 루엔 팟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자신에게서 발견된 약이 사실은 루엔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럭키가 루엔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사기꾼이었다고 말하지 않아 다행이야. 그렇게 선한 사람이 끔찍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니 믿기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질 정도야. 루엔과 행크는 최악의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리엔과 호이트에 관해서는 글쎄, 이 사이코패스들은 평생 감옥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게 행운일 거야. 그 운명은 스스로 자초한 거지. 근데 말이야, 좋아하는 캐릭터나 싫어하는 캐릭터 얘기를 하자면 나는 바비, 데일, 칸을 제일 좋아해. 자, 너희들은 어때? 댓글로 알려줘.